자, 백 기자, 세 번째 사건인데요. 한 모녀에게 벌어진 또 사건이네요. 네, 지난 30일입니다.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40대 여성이 60대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흉기가 얼굴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사망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자, 모녀 간의 말다툼이야 솔직히 뭐 일상 다반사일 수도 있는 거지만 친어머니를 흉기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여성 흉기를 휘두른 진짜 이유 따로 있었다는데 자, 김하은 아나운서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폭행의 이유, 바로 과거 어머니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녀인데요. 여성은 사건 이틀 전에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가게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휘둘렀는데 어머니의 신고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까지 휘두르게 된 겁니다. 이거 박 변호사님 몸이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네요. 그렇죠. 아마 엄마하고 딸하고 뭔가 경제적 문제,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갖고 신고를 했던 게 아마 원인이 됐고 이게 사실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사실은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부수고 뭐 폭력을 휘둘러서 체포가 됐어요, 경찰에. 존속 폭행, 재물 혐의, 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폭행을 더 할까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어기고 바로 또 범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경찰에 대한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접근 금지 처분까지 내려졌다는 건데 교수님, 이 모녀지간은 말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가장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머니한테는 이게 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지를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대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뭐 자식이 왼수라 그러는데 이거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네요. 왜? 자기 자식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갖다가 요청할 정도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그 사이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이 자신에게 잘해주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조금 이제 그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글쎄요,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 가지고 나에게 접근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죠. 법원 결정이 내려진 건데 이걸 무시하더니 결국 어머니가 그 흉기에 찔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무시할 생각이면 작정을 했으면 무슨 처분이 내려져도 이거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좀 문제인 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할 수 있는 게 뭔가 벌금이나 금액적으로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이게 스마트워치라든지 스토킹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스토킹 법상에도 접근 금지 명령이 있는데 이거 어긴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내면 그만인 거거든요. 실제로 외국의 다른 이거는 뭐 스토킹 법상의 접근 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이 위반했을 때 바로 검거하거나 이게 가능한 어떤 법제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법 자체는 이것을 어겼을 때 금전적인 어떤 제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이걸 강제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승 의원님 지금 경찰 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시금 그 어머니를 폭행했다면 우리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그 피해자에게 위해의 위력,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폭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범행을 어기고 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가슴 아프지만 또 부모를 폭행한 사건 또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엔요 아들이 진짜 노모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무려 80대 어머니를 40대 아들이 폭행한 건인데 상습적으로 찾아가서 때리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존속 협박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 2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 어머니를 때린 이유, 그것도 상습적으로 때린 이유가 더 기가 막히는데 체크포인트 짚고 가죠. 집 팔아서 치료비를 대라. 승현님, 예. 이게 40대 먹은 아들놈이 80대 노모한테 나 아프니까 집 팔아서 이거 치료해줘. 그런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뭐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집을 팔아라 그랬는 그 원인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손가락을 다쳤대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이 손가락이 안 낫는다고. 손가락 치료비 되기 위해서 집을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남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엄마 그럼 앞에는 욕을 했겠죠. 엄마를 죽이려면 못 죽일 것 같아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를 평생 키워주셨던 어머니를 장롱에 가두려고 하거나 심지어 머그잔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까지 했다라고 하니까요. 저 지금 사파이도 나오는데 참 어머니 마음이 정말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2019년에도 어머니를 때려서 재판에 넘겨졌고 1년의 실형을 살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를 장롱에 가두고 학대하고 또 폭행까지 했었는데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닷새 후에 또다시 찾아갔고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가는 등 또 3차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그 가족 여러분, 정말 이런 부모를 폭행하고 노모를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일상 다반사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자, 지난주 전북 전주에선 성탄절에 한 80대 노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40대 아들의 폭행으로 숨졌습니다. 자, 지난 11월에는 김치 좀 사달라는 80대 노모의 심부름을 듣기 싫다면서 폭행한 역시 40대 아들이 있었고요. 지난 8월에는 술 좀 그만 마시라는 79살 노모를 마구 폭행한 뒤에 집 바닥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려고 했던 5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자, 이 문제가 딴 데서는 범행을 잘 안 질러요. 딱 특정인 자기 어머니 아니면 부모한테만 반복해서 지르고요. 감옥에 가가지고 나온 직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합니다. 사실은 교도소나 이렇게 교화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자유형을 당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보내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며칠을 또 안 지나서 다시 노모한테 폭행을 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교정 당국에서 교화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머니를 3년 전에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이죠. 혼자 있다가도 어머니 사진하고 그냥 눈이 마주치면 그냥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지금 눈이 빨개지셨어요. 그러니까 참 전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팼다는 이런 폐륜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 이제 존속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80대 어머니 찾아가는 이유가 왜 자꾸 찾아갈까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이 어머니가 집이 없으면 안 찾아가요. 이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자기 손에 넣는 순간까지 찾아갈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집도 절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길가에 나앉으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도 나 상관없다라고 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건데 정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게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은 좀 올 새해에는 좀 안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